70억이 빠졌답니다. 오늘 아침 회사 복도에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전무 상속 지분에서 70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유를 모를 겁니다. 당연하죠. 저밖에 모르니까. 저는 올해 78입니다. 김치 회사를 40년 넘게 이끌어왔어요. 남편이 세운 회사지만 키운 건 저예요. 남편은 일찍 떠났거든요. 김치요? 저는 김치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배추 고르는 법, 소금 간 맞추는 법, 젓갈 섞는 비율, 손끝으로 다 느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김치는 정성이다. 정성 없으면 맛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김치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보여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아들과 그 비서를 저녁 식사에 불렀죠.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왔고 비서는 조용히 뒤따라왔어요. 저는 항상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회사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요. 김치, 회사 사장이 집에서 김치 안 먹으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조용했죠. 식탁에는 제가 직접 담근 김치가 3가지 올라와 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저는 아들한테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고요. 아들이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어요. 그리고 맛있다고 했죠. 근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먹는 얼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다시 물었어요. 무슨 맛이 나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냥 김치 맛이 난다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김치 연구하면서 맛배합 바꿔온 거. 아들은 하나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때 집사가 김치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라면서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 김치가 아니에요. 근데 맛있어요. 아니, 맛있다는 표현이 부족하네요. 이건 옛날 맛이에요. 간이 딱 맞아요. 젓갈 비율도 좋고 고춧가루 양도 적당해요. 근데 뭔가 달라요. 요즘 김치가 아니라 옛날 시골 김치 같은 맛. 저는 집사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요. 집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비서를 봤어요. 비서님이 담가오신 거라고 했죠. 어제 드렸던 게 맛있어서 또 가져왔다고요. 저는 비서를 봤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 5년 전부터 아들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담근 걸 집사님께 좀 드렸다고요. 저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죠. 비서가 대답했어요. 할머니한테 배웠다고요. 시골에서 자라서 김장철마다 도왔다고요. 저는 김치를 한 점 더 먹었어요. 틀림없어요. 이 사람 손맛이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젓갈은 뭘 썼냐고요. 비서가 대답했어요. 멸치젓이랑 새우젓 반반 섞었다고요. 고춧가루는 뭘 썼냐고 물으니까 핵고추로 했다고 해요. 시골에서 말린 거 택배로 받아서 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죠.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이 김치 먹어봤냐고요.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라고요. 5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비서가 김치를 만드는 줄 몰랐다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회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김치 회사라고요. 맞다고 했어요. 김치 회사라고요. 그런데 우리 후계자가 김치에 관심이 없다고요. 5년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김치를 만드는지도 모른다고요. 더 웃긴 건요. 제가 40년 동안 맛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제 김치 먹으면서 그냥 김치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면서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치 회사 후계자가 김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회사냐고요. 간판이라고요.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비서를 다시 봤어요. 김치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비서가 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담그시는 거 보면서 자랐다고요. 그게 보인다고 했어요.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들어가 보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렸죠. 책상 위에는 상속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회사, 숫자로 환산하면 수천억이죠.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치 회사예요. 김치로 시작해서 김치로 커온 회사예요. 근데 후계자가 김치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왜 40년 동안 이 일을 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김치가 좋아서예요.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맛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근데 아들은요? 김치는 그냥 반찬이에요. 회사는 그냥 물려받을 재산이고요. 오늘 저녁 다 보였어요. 비서는 자기 손으로 김치를 담가요. 정성껏이요. 팔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어머니 드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지만 아들은 5년 동안 한 번도 몰랐어요. 옆에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도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고쳤어요. 70억. 그 정도면 충분하죠. 깨닫게 하기예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어요. 빠르더군요. 아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앉으라고 했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치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내라고 했어요. 40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김치 연구한게요. 간 맞추는 법, 젓갈 비율, 숙성 온도 다 공부했다고요. 근데 너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김치 회사 후계자가 김치에 관심이 없다고요. 옆에서 5년 동안 일한 사람이 김치 만드는지도 몰랐고요. 그런 사람한테 회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세상에는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김치를 그냥 반찬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